안녕하세요. 반전 동화 리부트 새로운 영혼을 위한 맘샘 거꾸로 동화의 책임 작가 한맑은 샘입니다. 우린 전래 동화 속에 늘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이야기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려 합니다. 익숙한 동화의 법칙을 살짝 비틀었을 때 드러나는 뜻밖의 진실, 그 낯선 틈새를 여행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교훈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알고 보면 꽤나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잠자리에서 읽어줄 수 있는 3분 스토리텔링 가이드를 특별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단순히 외모 지상주의적 결말 대신 아이의 마음에 단단한 세계관을 심어줄 아주 특별한 결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플롯은 단순 명료합니다. 못생겨서 구박받던 오리가 결국엔 백조가 되어 화려하게 비상한다는 일종의 성공 신화죠. 교훈은 진실은 승리한다거나 너의 잠재력을 믿어라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전적인 서사를 조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그 교훈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이야기는 없을까요?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오리 연못의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미운 오리를 괴롭히던 형제 오리들. 그들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악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질서에 갇힌 겁 많은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오리 연못은 깃털의 색깔, 윤기, 몸의 각도까지 평범함과 완벽함을 강요하는 아주 엄격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이 연못에서 튄다는 건 곧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형제 오리들은 매일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혹시 나도 쟤처럼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만성 불안 말이죠. 마치 영화 토이스토리의 라쏘 배우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폭군이 된 것처럼 그들의 괴롭힘은 사실 자신의 불안을 미운 오리에게 투사해서 안심하려는 방어 기제였던 셈입니다. 그들이 미운 오리를 집단으로 쪼아대는 행위는 나는 이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했다. 나는 튀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 라는 일종의 슬픈 생존 신고였던 거죠. 그러니 미운 오리의 진짜 고통은 못생긴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나를 함부로 규정하려는 세상의 억압 그 자체였죠. 나는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하고 있다는 정체성의 불일치, 거기서 오는 깊은 소외감이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미운 오리가 연못을 떠난 건 절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주체적인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움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을 규정하려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거부하고 날아오른 첫 번째 모험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가 이 동화를 거꾸로 읽을 때 우리가 이미 안다고 믿었던 것 너머에 어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미운 오리는 드디어 백조의 호수에 도착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조들. 그는 자신이 사실은 그들과 같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백조였음을 깨닫습니다. 오리 연못의 서름이 보상받고 모든 결핍이 해결된 것 같은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 속 이야기, 메타픽션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는 지점입니다. 백조들의 사회, 그것은 오리 연못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백조 사회의 룰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집단적 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흑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 전체가 강요된 희생 위에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백조들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위한 성찬이라는 비밀스러운 결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에 약하고 아름답지 않은 존재들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그 눈부신 깃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정, 일종의 집단적 착취 구조였던 거죠. 주토피아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그랬듯 백조 사회는 아름다움을 일종의 권력이자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함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오리 마을에서의 미움과 따돌림이 개인적 차원이었다면 백조 마을의 미움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때 백조 무리의 리더인 여왕 백조가 신입 백조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여왕 백조가 지시합니다. 너도 이 의식에 동참해라. 이게 내가 백조로서 누리는 특권의 대가다. 내 아름다움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새 백조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아름다움이 타인의 고통 위에서 성립된 것이라니. 백조 왕가는 알고 보니 피 묻은 가면이었습니다. 새 백조는 깨달았죠. 오리 연못이 개인의 결핍을 공격했다면 백조 호수는 구조적, 집단적 부조리를 강요한다는 것을요. 백조가 되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에 직면한 겁니다. 새 백조는 자칫하면 아름다움이라는 환상에 갇혀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새 백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백조들에게 강요된 완벽한 깃털을 거부합니다. 나는 고작 이런 삶을 살려고 오리 마을을 떠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정해놓은 역할을 거부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규정하려 든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미운 오리로 남겠습니다. 그는 이제 백조도 오리도 아닌 스스로 선택한 존재가 되기로 합니다. 권력이나 외모, 계급에서 벗어나 가장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그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같은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리 연못과 백조 호수 위를 춤추듯 날아오릅니다.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오리와 백조들에게도 가벼운 작별 인사를 건네면서요. 백조 연못의 구조적 폭력과 오리 연못의 편견을 모두 거부한 미운 오리는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합니다. 이제 그의 존재 자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삶의 장르가 되고 리듬이 됩니다. 그의 날개짓은 역할 놀이의 종말이자 부조리에 맞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선언입니다. 세상에 씌워준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날 것 그대로의 자신으로 세상을 만나는 것이죠. 미운 오리는 지금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뜁니다. 그의 비행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축제였습니다. 예쁨과 그렇지 않음, 미움과 환호, 우월과 열등, 승패라는 이분법을 넘어 그는 자신만의 궤적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미운 오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은 타인의 인정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린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아름다움이라는 허상을 뚫고 자유와 윤리라는 진짜 생명을 찾아낸 겁니다. 오늘 이 거꾸로 동화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깃털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칠해준 색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선택한 색입니까? 이제 우리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미운 오리처럼 세상의 잣대를 쿨하게 걷어차고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특별 가이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이야기 통찰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아가야, 이리 와서 앉아 보렴. 엄마가 옛날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하나 해 줄게. 내가 아는 것처럼 못생겼다고 놀림받던 그 오리는 아주 멋진 백조가 되었단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고 그는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타가 되었지. 다들 "와, 해피엔딩이다." 하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 백조로 사는 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단다. 늘 완벽하고 우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늘 짓눌렀거든. 깃털 하나만 흐트러져도 안 되고 헤엄도 늘 멋지게 쳐야 했어. 더 무서운 건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하거나 희생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었지. 그는 문득 깨달았어. 오리들 틈에 있을 땐 슬펐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무겁고 마음 안이 텅 빈 것 같다는 걸 말이야. 주변의 부러움과 시기는 그를 지치게 했고 예전에 느꼈던 소박한 평화는 어디에도 없었지. 그 화려한 삶이 결국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마저도 옥죄는 가짜 왕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어. 백조다움이라는 규칙이 그의 따뜻한 마음을 꽁꽁 얼려버린 거지. 그래서 백조는 아주 용감한 결정을 내렸단다. 화려한 깃털도 남들의 박수도 백조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도 미련 없이 버리기로 한 거야. 그는 오리가 되려고도 백조로 남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남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살기로 했단다. 이름이 뭐든 깃털색이 뭐든 상관없이 말이야.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백조가 되어 박수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들이 정해놓은 멋진 모습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너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련. 내가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바로 그 모습,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란다.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이야기가 끝난 후 아이에게 억지로 교훈을 주입하려 하지 마세요. 가볍게 툭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만약 미운 오리 새끼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재밌는 생각인데? 하고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세요. 그게 아이만의 서사를 만들어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거꾸로 동화 독서 루틴을 만듭니다. 이 콘텐츠는 세 가지 맛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들려드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다정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그룹 연극 극본을 보내드립니다. 다섯 여섯 명의 아이들이 직접 연기하며 스스로 반전의 묘미를 느끼는 참여형 연극의 대본을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관중 대상의 대형 극본입니다. 다수의 관객들에게 묵직한 울림과 즐거운 충격을 주는
완성도 높은 서사의 대본입니다. 댓글에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교육과 창작 현장에 기분 좋은 반전을 더할 수 있도록 더 글을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댓글로 거꾸로 읽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꼼꼼히 검토해서 재밌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